네, 새해 들어서 코스피가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투탑이 사실상 이끄는 증시여서 이 두 종목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선 또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이 반도체 업황 좀 점검을 해보고요. 투자 포인트와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시장의 온도는 그래도 이제 실적 덕분에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기대했던 대로 좀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이번 실적을 평가해 보신다면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이익이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됐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20조 원을 넘어서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을 만큼 엄청난 실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208% 이상 급증을 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실적 발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고사양 반도체로 알려져 있는 HBM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DRAM이라든지 낸드와 같은 이런 레거시 반도체 가격도 상승했던 것이 이번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도 좋지만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주력 반도체의 어떤 가격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HBM3 8단과 12단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HBM4가 신제품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구제품으로 되는 건데 이것도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뭐 40%에서 50%, 많게는 70%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로 하는 고객사는 너무나도 많다. 오늘 아마 뉴스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뭐 삼성전자가 있는 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이라든지 이쪽에 애플이라든지 MS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굴지의 빅테크들이 와서 지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이 지금 예상치 못하게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없어서 지금 못 파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가격 강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최근 업계의 동향을 본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지금 특히나 서버용 DRAM 같은 경우를 70% 이상까지 가격을 끌어당겨가지고 팔겠다라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이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가 절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와 공급의 어떤 불균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당분간은 높은 가격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역시나 우리나라 양대 메모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공급자 우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은 일단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리고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을 짓는 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이 될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과 더불어서 이익은 계속 유지가 될 확률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거래일 때보다는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로 본다면 충분히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승률을 더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메모리 업황 호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20조 원이라는 영업이익,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해준 삼성전자입니다. 실적 발표 당일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세론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도 뭐 빠지고는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주가가 좀 방어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또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제 국내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던데 삼성전자 단기 그리고 중장기로 봤을 때 목표 주가를 어느 선으로 잡는 게 좀 적당하겠습니까? 지금 사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항상 어떤 게 더 좋냐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뭐 둘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한 달 사이에 굉장히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목표가도 증권사에서 계속 위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HBM 시리즈가 고마진 제품이었다 보니까 HBM 쪽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하이닉스 쪽에 더 시장에 집중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거시 반도체, DRAM이라든지 낸드 가격까지도 급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반도체가 다 지금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더불어서 3대 기업 중에 가장 생산량이 많은 캐파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들이 함께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가장 이익 성장률이 더 높을 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을 100조까지 바라봤다가 이제는 150조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가격도 저는 매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뭐 차익 매물이 나올 때마다 흔들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여유 자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만 원 이상까지도 올해는 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단기로 봤을 때는 한 17만 원 정도 선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만 원을 보고 중장기로 베팅하시는 분들은 분기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오는지 만약 예상치에 미달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조금 더 고도가를 좀 낮추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그야말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78만 8천 원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80만 닉스에 가까워진 상황인데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이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일단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 소외됐던 날들이 좀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많이 오르는데 SK하이닉스가 좀 덜 올라가서 SK하이닉스만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는 네. 그런 장들이 좀 꽤 연속적으로 있었는데 저는 뭐 지금 SK하이닉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낸드 쪽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 주면서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있지만 올해 실적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HBM4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전에는 정말 거의 뭐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했던 게 SK하이닉스였고 실질적으로 HBM4 같은 경우도 경쟁사 대비해서 좀 더 빠르게 생산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좀 더 경쟁사들이 빠르게 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선점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금도 매수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가격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오히려 전거래일 종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98만 원 정도 선, 한 10만 원 정도까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120만 원 이상까지 보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올해죠. 영업이익을 한 150조 원 이상까지 역시나 SK하이닉스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뭐 120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끌고 가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도 한번 여쭤봤고요. 오는 1월 21일에 또 4분기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 체크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좀 점검을 해봤고요. CES가 한창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CES 2026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번 행사를 가장 좀 잘 활용한 것 같다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고 좀 판단해 보셨을까요? 역시 현대차그룹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엔비디아 CEO와 함께 또 이제 회동을 또 했었고, 물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짧은 시간도 만남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쵸. 그래서 항상 미팅이 있을 때마다 예전에 깜부치 치킨에서 만났던 것처럼 이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안에서도 AI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어떤 협력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아틀라스를 처음으로 이제 시연을 했는데 현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이 본격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사나이 들고 나서부터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틀라스를 필두로 해서 202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간 한 3만 대씩 이상씩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양산할지 약간 막연한 어떤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눈앞에 이제 다 왔다라는 거죠. 이미 그리고 공장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 그룹이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로봇 상용화 쪽에서는 가장 또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현대차가 연도별로 봤을 때 수익률 1위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보통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네. 이제는 한 번쯤 현대차 그룹도 대기업 중에서는 한 번쯤 연 수익률로 봤을 때 1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 쪽도 사실 뭐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고 엔비디아와 협력을 한다고 한다면 테슬라와 조금 이제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테슬라에게 이제 뒤처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엔비디아와 협력을 한다고 한다면 그 걱정이 조금은 상쇄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대다수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눌림목을 공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다 쪽에서 강력한 모멘텀과 정부 사업들도 하고 있는 SOS랩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변동성 끝나면 한번 매수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현대차 아틀라스를 공개하면서 그야말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율주행 안에서도 해법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CES에서 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도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른바 전기 거북선을 전시하면서 K전력의 핵심 기술을 뽐냈고 이 거북선이 또 혁신상을 받으면서 수출에도 청신호를 받았다라는 그런 평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앞으로의 수출에 좀 좋은 영향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그 사진과 영상으로 봤거든요. 근데 전시관에 있는 그 거북선 봤더니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진짜. 네. 시장에 어떤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였는데, 이 거북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안에 전시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어떤 우리나라 안에서 움직였던 내수 업종이라고 분류됐었던 게 이제 한국전력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CES 참여 전에 일단은 전력 유틸리티 기업으로는 최초로 5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일단 수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 측면에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AI를 활용한 기술이 좀 돋보였는데 AI를 활용해서 송변전 시스템에서 문제점을 발견해내는 이런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AI가 확산되고 전력망 인프라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점들을 계속 찾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경쟁력이고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도 이제 AI를 위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원전 쪽도 이제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산하에 이제 한수원을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수원을 필두로 지금 뭐 체코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추가적인 원전 수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이 회사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활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도 우리나라와 지금 협력 관계에 있다 보니까 미국 쪽이 이제 원전 수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전력도 여기에 협력 관계로 있으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일단 AI 확산에 따른 수혜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이 돼 있고 기술력도 확실하게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S 2026에서 단연 큰 화두는 AI 인공지능이지만요. 여기에 빼놓지 않고 함께 등장하는 키워드가 에너지 그리고 전력입니다.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두산그룹도 이번에 CES에 참가했는데 이 AI 인프라를 지탱해 줄 만한 에너지 솔루션을 또 대규모로 공개하기도 했더라고요. 에너지 시장에서 두산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산의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두산은 뭐 사실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 쪽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전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는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증을 받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게 3가지인데 일단 대형 원전이죠.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에 바라카 원전 수주에 대한 어떤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중동 쪽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수주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협력 관계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MR 쪽도 이제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SMR 관련된 기술력과 기자재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역시나 미국이 어떻게 보면 수주를 하건 아니면 한국이 수주를 하건 양쪽 모두에서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 전력 수요가 많은 쪽에서 이제 가스터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네. 대형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생산하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발주자이지만 엄청나게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낙수효과를 보고 있고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가장 최대 수주를 따냈을 정도로 올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특히나 납기일이 평균적으로 경쟁사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는 1, 2년 내에 납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가스터빈 사업부 쪽도 상당한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좀 유상증자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주식 수합으로 인해서 일단 자금을 한 9,500억 정도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좀 담보로 하긴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일단은 SK 실트론을 인수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됐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지주사인 두산 자체도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가건이 있으니까요. 두산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도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산 한전까지 국내외 인프라 솔루션 기업들도 이제 CES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CES 보내줘야 할 타이밍인데 이 행사 종료 전까지 투자자 입장에서 좀 점검해야 할 포인트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좀 언급을 몇 번 드렸었는데 CES가 워낙 기대감이 높았고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원전도 잠깐 올랐었고요. 네. 전력기기도 올렸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많이 커진 상황이죠. 왜? 일정을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성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지금 들어가긴 조금 관련주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여유 자금이라면 눌림목을 공략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다음 주에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장 많은 이베스트성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네.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담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윗골을 달려주면서 아주 부담스러운 선은 아니거든요.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비만 쪽도 항상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M&A라든지 기술 이전 이쪽에서는 D&D 파마텍이라든지 일동제약 같은 기업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은 나오고 있지만 단기로도 한번 베팅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다만 JP모건 헬스케어 때는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미리미리 수익을 좀 확보하는 전략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련주의 수입을 확보하는 전략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대비하는 그런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